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무례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박힙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말들이 이제는 며칠씩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그때 그 상황이 자꾸만 떠오르고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는 생각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더 답답한 건 싸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와 옥신각신 다툴 나이도 아니고 그럴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조용함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선을 조금씩 넘어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하지만 점점 그 말들은 날카로워집니다. 우리는 참습니다. 어른이니까요. 먼저 나선 사람이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약해진 걸까? 예전의 나라면 이렇게까지 참지 않았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겁니다. 다만 그 단단함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직 정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500년 전 한 전략가가 남긴 지혜를 빌려 싸우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손자병법.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쟁에 관한 책,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다룬 책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첫 장부터 의외의 말이 나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나라의 큰 일이요. 백성의 생사가 달린 곳이요. 나라의 존망이 갈리는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을 다루는 책인데 첫 문장부터 전쟁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가볍게 시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자병법 모공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해도 그것은 최고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싸움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긴다 해도 상처를 입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상의 병법은 적의 계략을 꺾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외교를 꺾는 것이며 그 다음은 적의 군대를 치는 것이고 최하는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 일상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무례한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말로 맞받아치며 싸우는 것은 그보다 조금 낫지만 여전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가 애초에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손자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우리가 무례한 사람 앞에서 자꾸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른 채 우리는 그저 반응합니다. 손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적의 예리한 기운을 피하고 적의 나태한 기운을 친다. 무례한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도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미 패배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손자가 말한 제압의 원리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점점 선을 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농담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많이 늙으셨네요. 아직도 그렇게 사세요? 같은 말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어색하게 웃거나 그냥 넘어갑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신호가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이 정도 말을 해도 참는구나. 그 다음부터 선은 조금씩 넘어옵니다. 농담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참견은 점점 깊어집니다. 둘째, 그들이 원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려는 겁니다. 상대가 당황하는 모습, 화내는 모습,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니까요. 셋째, 그들은 우리의 착함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부드러워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날카롭게 반박하지 않습니다. 웃으며 넘어가려 합니다. 그게 어른의 태도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못 읽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뭐라 해도 반격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설명하려 든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상대가 이해만 하면 물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애초에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참다 결국 화를 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집니다.
상대가 원하던 바로 그 반응을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는 참다가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상대는 어리둥절합니다. 왜 갑자기 그러세요?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이 실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부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는 겁니다. 손자의 말로 하자면 상대의 전략에 말려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리는 침묵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강력한 대응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자리를 옮깁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자신의 말에 반응이 없으니까요. 저한테 화나신 거예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별로 할 말이 없어서요.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태도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태도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과는 물리적 거리를 둡니다. 모임에서 자리를 옮깁니다. 전화는 짧게 끊습니다. 연락이 와도 천천히 답합니다. 이건 피하는 게 아닙니다.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를 피하는구나. 그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태도로 충분히 전달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거리 두기입니다. 무례한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소문이 됩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관계로만 유지합니다. 만나도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인사만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계속 무례한 말을 하는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즘 일 처리가 느린 것 같은데 나이 드니까 그런가 봐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설명입니다. 변명처럼 들립니다. 손자병법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잠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을 합니다. 혹은 이렇게 짧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끝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상대는 허탈합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마다 무례한 말을 하는 친척이 있다면 올해는 조금 다르게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좁은 집에 사세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 여기가 좋아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니다. 네, 저희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를 바꿉니다. 음식 맛있네요. 더 이상 내 삶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판단은 상대의 몫입니다. 나는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간섭하고 참견하는 이웃이 있다면 이제는 정보를 주지 않는 겁니다. 만나면 인사는 하되 내 삶의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이건 무시가 아닙니다. 상대가 기대한 반응을 주지 않아 상대 스스로 공격할 이유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손자는 이걸 형세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싸움은 형세가 있어야 일어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는 더 공격합니다. 내가 변명하면 상대는 더 꼬투리를 잡습니다. 내가 참다 폭발하면 상대는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건 상대가 원하는 형세입니다. 하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형세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혼자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손자가 말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말을 하지 않는 게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말로 설명하고 말로 설득하고 말로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강력하다고.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에너지를 나누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표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꼭 풀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잘못 말하면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있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싸울 수 있을 때와 싸울 수 없을 때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 싸워야 할 때를 아는 것만큼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쓸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쓸 수도 있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은 분명합니다. 무례한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 한들 남는 게 무엇입니까? 잠깐의 통쾌함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후회와 피로가 남습니다. 하지만 상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기지 않아도 되는 싸움에서 내려와도 괜찮다. 싸움에서 내려오는 건 도망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내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선택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평화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싸우지 않을 때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기준선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무례함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셋째, 참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을 구분합니다. 참는 건 억지로 견디는 겁니다.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겉으로만 참는 겁니다.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건 다릅니다. 손자는 병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은 속임수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남을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나는 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를 둡니다. 화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어른의 방식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걸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하고, 무례한 건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세상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걸. 나 하나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성공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중년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모든 싸움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무례함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자병법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다루는 사람은 굳이 관계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고 담담히 선을 긋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갑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 얻는 지혜입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없고 내가 강하다는 걸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단단하게 내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 설명하지 않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조용히 등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손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칼을 뽑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얻는 것이라는 걸.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군다면 그냥 고요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말없이 거리를 둡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상대는 결국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더 이상 밤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무례함에 하루를 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 삶을 살면 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게, 말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그것이 손자가 말한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 얻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